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고 성완종씨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수사였다는 게 중평입니다. 비박계 인사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기소하고 이인재,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랍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는 이번에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성 전 의원이 노건평 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은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 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성 전 의원의 특사 대가로 이 같은 하청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건평 씨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한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벌 받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노건평 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너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물타기다 또는 끼워넣기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이번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금액이 나란히 적힌 6사람에 대해서는 변변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식 면죄부를 발급했습니다. 검찰이 특권층의 민원 해결 창구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7월 1일 벌써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됐군요. 그러니까 이제 반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쏜 화살과 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뉴스에서 밀리긴 합니다만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오늘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고요.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0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상태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메르스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다. 그걸 이렇게 서둘러서 선포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그리고 어서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휴가철 오기 전에 말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하반기 첫날 7월 1일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오는 6일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사실상 못 박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오늘 친박계는 외곽에서 유 원내대표 흔들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2에 붙여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유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제2 처리가 매듭되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려볼 생각이라면서 6일 정도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친박계는 특히 메르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유 원내대표가 이달 하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일 날 국회법 개정안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데 본회의 참석은 하지만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방침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면은 야당만으로는 정족수가 못 돼서 설령 야당만의 투표가 이루어져도 투표함을 열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 폐기 처리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 사태의 촉발이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유 대표 당신도 제 옷을 벗고 좀 알아서 저기 해라. 이런 얘기겠죠. 예. 호락호락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승민 원내대표 나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런 말만 주변에서 측근들이 하고 있어요. 예.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공세를 아랑곳하지 않은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정대로 최고 중진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비록 메르스 추경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원내 사령탑으로서 15조 원 수준의 추가 편성안 처리를 진두지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 중진회의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회 일정 정상화에 따라서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고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거취 관련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청와대도 지금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여러 날째. 예. 네.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기도 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사무총장 선임권으로 말이죠. 일단은 좀 화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직 인선을 두고 대립하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규모 의원단 회동에 참석을 해서 깜짝 러브샷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 70여 명은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원희영 의원 집에서 친목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서로의 이름으로 건배사를 외치면서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당무를 거부해오던 이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최고위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유인태 의원은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내에서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될 때라는 자각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이죠. 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그럼 생각은 애초에는 좀 뜨뜻미지근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예. 그나저나 유인태 의원의 자택에서 의원들 한 70여 명이 모였다. 이것도 상당히 이채롭긴 한데 원혜영 의원 집이에요. 제가 유인태 의원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러브샷을 한 거 가지고 뭐 뉴스가 되고 하는 건 좀 촌스러운 점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별거 아니면 러브샷 할 일 없이 큰 중책들 맡았으면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때가 때이고 그리스 사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던데. 자, 메르스 한번 보죠. 추가 확진자 나흘째 나오지 않았어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와 동일한 1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원자만 2명 증가해서 97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자가 늘에 따라서 전체 확진자 대비 퇴원자 비율은 53.3% 증가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메르스의 치명률은 18.1%를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와 퇴원자를 제외하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40명인데요. 이 가운데 28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1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격리 대상자는 모두 2,451명으로 어제보다 187명 줄었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총 13,554명으로 어제보다 200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명 늘어났군요. 해제자가. 예. 자,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자료, 리스트가 아닌 성완종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성완종 전 회장,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군요. 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서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기용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현숙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빼돌리거나 훼손해서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준호 전 상무 측 변호인도 큰 줄기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 양형에 참조해달라. 피고인은 성 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동안 선량한 시민으로 전과 없이 살아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상무와 이 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 자금 지출 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가 특별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원래 6월 말일 날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하루쯤에 기자회견 했죠. 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어제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6일부터 벌인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39만 8,727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시행령 개정,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본조사 대상은 정부며 특별조사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령으로 고위 공무원이 주요 업무지휘 감독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켜버렸다면서 국회에서조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끝내 거부해서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10만) 명이 목표였던 서명운동에 그 4배쯤에 되는 거의 40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서명부 청와대 전달은 됐습니까? 나와서 받아갔나요? 일단 4.16 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어제 오후에 유가족과 장동원 생존자 가족 대책위 대표 등 13명을 뽑아서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서 효자료 입구를 이제 막았습니다. 네. 이에 4.16 연대는 오후 6시 30분쯤까지 경찰과 대치하다가 정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습니다. 4.16 연대는 정리 집회에서 기자회견 전 경찰이 서명부 박스에 폭발물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해서 협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전달을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다른 기회에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 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7월 1일이 아니고요. 40만 명, 이 더위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모이는 건 물론이고 길거리에 인정마저 드물어질 정도로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군요. 예.
자, 해군 잠수함 도입 비리 혐의 그리고 무기 중개상 정의승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무기 중개상 정의승 씨가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 무기 중개상은 뭐 원조격이라고도 하고 큰손 또 동시에 또 비리의 원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 수사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거물급 무기 중개상 정의승 씨는 1993년 율곡비리 수사 때 전직 해군 참모총장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1970년대 중반 전역한 뒤 해군의 무기 도입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립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정 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 도피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와 엔진 제조업체인 엠테우 등으로부터 받은 1천억 원대 중개 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합수단은 특히 해군이 2000년대 들어서 본격 추진한 1800톤급인 214급 잠수함 도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9대가 도입되는 이 잠수함은 하데베가 제작하고 엠테우의 디젤 엔진이 장착됩니다. 1세대 무기 중개상. 예. 해군 장교 출신이었군요. 그런데 이 잠수함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 214급 잠수함은 자막 능력을 결정하는 연료 전지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인수평가를 그대로 통과해서 잠수 못하는 잠수함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합수단은 정 씨에게서 경력금과 고문료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장 안모 씨를 구속 기소했고요. 합수단에 따르면 정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무기 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고 안 씨에게 뒷돈을 건넸습니다. 당시 한 외신은 엠테우가 정 씨에게 2,99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30억 원을 지급했고 이 중 2,300만 유로는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엠테우 싱가포르 지사와 정 씨가 직무훈련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을 해서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외신 보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100% 뭐 확인됐다. 금액이 확인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예. 엠테우에서 정 씨한테 3천만 유로를 줬는데 이 중에 2,300만 유로가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한 70%가 훨씬 넘는 거 아닙니까? 80% 거의 다 되는군요.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돈을 100원을 줬는데 그 중에 80원이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큰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완전히 그냥 뇌물덩어리 그 자체 같은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잠수 못하는 잠수함 이게 지금 그 건인데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도 한번 배웠습니다만 군사나 무기 쪽에 밝으신 분이 며칠 전에 지난주 언제쯤 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통상 잠수함은 열흘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잠수로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한 거고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잠수함은 며칠 있다가는 꼭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며칠마다 올라온다고 뭐라고 할 일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점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잠수 못하는 잠수함, 수영 못하는 박태환, 공 못차는 박지성 뭐 비슷하겠죠. 예. 그 잠수함이 이 정의승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뭐 받은 돈의 80%가 최대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일 수 있다고 하니 뭐 연료전지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유럽에서는 뭐 예견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큰 일이 공식적으로 벌어졌죠. IMF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는데 오늘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디폴트, 실질적인 디폴트인 거죠? 예. 그리스가 유로그룹의 긴축안을 오는 5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만큼 투표 결과가 이제 나와야 사태 향방이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에 이어서 메르스 사태로 내수까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태가 번질 경우에 한국의 직접적인 위험 노출액 피해, 유로존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겼어요. 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면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그러니까 제일모직 그리고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10만 원을 줬다고요? 예. 이건 지금 골탕 먹으라. 그러면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일하던 박 모양은 지난 2일부터 2달간 임금 32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양은 업주 A모 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업주는 폭언을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양은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에서야 밀린 임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32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 10,000개로 바꿔서 포대 3개로 지급했습니다. 박 양은 사장이 차량 트렁크에서 10원짜리가 담긴 포대 3개를 꺼내왔다면서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내가 신고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준다면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 알바노조는 오늘 오후 해당 업주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사장님 10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10원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고약한 사장 업주입니다. 32만 원 중에 10만 원을 10원짜리 10,000개. 야, 이 10원짜리 10,000개면은 그 금방 은행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모았을 것 같은데요. 자, 10원 한번 받아보실래요? 주제. 네. 자,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대충 간추려볼까요? 예. 7월 1일인 오늘부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엔 만 75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한 개에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면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5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또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원할 때 내는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이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직접 해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 서비스가 시작되고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틀니나 임플란트에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5년 낮춰서 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50%를 지원받는다. 예. 네, 60만 원 안팎
금액을 지불하시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자, 뭐 4대강 공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큰 돈 들여서 했건만 곳곳에서 말썽인데 한강의 조류 경보 걱정이죠? 날씨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번 주말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랐고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주말까지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려지고 있는 한강의 조류경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반에 북상해서 화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한강 조류 이거 당분간 해소 안 되겠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가서 현장을 한번 보여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7월 1일 하반기 첫날 뉴스 리포트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7분 40초 막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잠시 보고 들어가죠. 몽호점님, 이 앵커 목소리 다시 들어서 반갑습니다. 마침 월말이고 또 그 전날 뉴스K에서 아주 활달해 보이셔서 그간의 트라우마로 인한 그러니까 좀 뭐 여기 회사 사정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건재한 모습을 감사하다고. 아유, 예, 제가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하루 제가 마이크를 지키지 못하고 서영석 이사장이 대신 진행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한 열흘 남짓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절 못 쉬고 바로 하다가 눈에 조금 무리가 와서 뭘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조금 치료를 받고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눈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어쨌거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0원짜리 임금 그 알바생에게 10원짜리로 돈을 지급한 그 이제 반대쪽 얘기, 업주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뭐 업주가 아주 고약하거나 꼭 그런 사람만 아니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었다. 결근이나 지각도 좀 잦았고 뭐 일부에서는 행실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그 업주 측의 인터뷰도 있긴 한데 임금과 행실이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고 하면 결근이나 지각이 잦았다고 하면 그건 주의를 주거나 도중에 뭐 교체를 하거나 또는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면 될 일이고 그렇다고 돈을 10원짜리로 주는 것은 그래도 저는 글쎄요. 그 점은 좀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었겠죠. 그럼 또 어른으로서 또는 고용주로서 정당한 급여는 지급하고 어떤 점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 그것은 삭감을 해도 좋고 돈은 제대로 지급을 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좀 문제가 있었다. 개선하기 바란다. 차후에 또 발생하면 귀하와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10원짜리로 10,000개를 준다. 승용차로 그 어른도
자기 손으로 못 들고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서 옮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학생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에를 가거나 어디 다른 장소로 가겠습니까? 그건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바쁜 벌꿀님, 이앵커님, 70살에는 임플란트를 견딜 잇몸이 없습니다. 그냥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보이네요. 기왕에 낮추려면 한 65세 정도로 확 낮춰야 한다, 그 말이시고, 일곱송이 수선화님도 바로 제 말도 그 말입니다. 네, 사실 웬만큼 치아 관리나 치아 잇몸 등 구강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면 70살에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 잇몸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철심, 철골 뭐 이렇게 박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뼈도 이식을 하고만 그래야 된다 그러던데, 물론 70살 전에도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사실 좀 현실성이 없는 건 없죠. 아마 이제 또 65세로 내리려면 또 건강보험 재정 얘기를 할 텐데, 작년에는 건강보험, 아파도 사람들이 병원에를 잘 안 가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소폭 올린다, 그런 결정이 최근에 그제인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 10원, 급여를 10원짜리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먼지 속 무음, 글쎄님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 뉴스 브리핑 원고에 그것도 함께 넣었으면 좋긴 했는데, 행실이 과연 급여를 이렇게 10원짜리로 줘도 더운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나, 그 점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명의 조합원님, 유승민 사태로 보면 진짜 유신시대를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예전에 공화당 소속의 김성곤 의원 항명파동으로 남산에 끌려, 남산이라면 이제 중앙정보부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안기부, 현재는 국정원인데, 남산에 끌려가서 코털까지, 수염인지 코털인지 아무튼 이 김성곤 의원이 수염을 길러서 SK 또 유명한데, 코털을 뽑혔는지 수염을, 아마 저는 콧수염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코털까지 뽑히며 맞고 항복하고 정계 은퇴까지 했는데 딱 그 짝이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렇게 하고 싶겠죠. 자기 심기에 거슬르면 제거하려는 그런 생각을 올려주셨군요. 아까 그 삼성과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판결, 그 판사 아마 또 삼성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누가 봐도 불법 같은데, 그래서 안 바쁜 벌꿀님이 자기 견해를 올려주셨습니다. 디안드레님, 친박 얼라들 계속 나가라고 하는 거 보아하니 유승민 대표가 그냥 쭉 갈 것 같습니다. 나가기로 합의 바타면 저렇게 하루 종일 떠들 이유가 없겠죠. 이번 재의결 상정하고 나서 명예롭게 퇴진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도 그냥 자기들 상상일 테고, 재의결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퇴진하는 게 명예퇴진이라는 건지도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간에 명예퇴진은 아니죠. 정년이 58세인데 한 55세쯤에 위로금 받고 나가는 것도 실은 해고인데, 권고사직 이런 건데, 그 어감을 좀 좋게 하려고, 거부감 줄이려고 명예퇴직, 명예조퇴 이러는데, 거기에 명예자가 왜 붙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수함 제작사 하데베,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HDB고 독일어로 읽으면 하데베인데, HDV라고 읽지 않고 하데베로 읽어주시는 센스, 이런 센스 너무 좋아요. HDW죠, W. 그 BMW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동차도 BMW인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아마 독일을 잘 아시거나 아니면 잠수함 제작사에 대해서 밝으신 분 같습니다.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게 독일어고,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게 불어다. 그런 말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독일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데베
고맙습니다. 이재향님, 이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녹조라떼입니다. 나라 큰 물줄기를 한강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도 치적이라고 자랑질하는 이명박을 우찌해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KBM3452님, 제 건강 염려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유승민 대표가 자기 고집 어쨌거나 뭐 퇴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마이웨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만약에 친박 최고위원들 뭐 서청원,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죠. 한 서너 명 되죠. 사퇴를 해버리면은 현 김무성 대표 체제가 와해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죠. 전당대회 열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비대위원장 승계 1순위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유승민이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퇴해가지고 도미노 파동 일어서 지도부 해체되면은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 아예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에 처해 있죠. 그리고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면은 비박계가 수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유승민이 더 하시오 이렇게 재신임을 해버리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주 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게 뻔해 보이고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K 조금 이따 이어질 뉴스K에 나가서 집중 분석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나가서 하는데 아마 요 문제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연속 뉴스K에 제가 나가서 코너 이름이 뭘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강윤의 집중 분석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집중 분석으로 할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날의 핫 정치 관련 이슈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를 이제 고정으로 픽스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이 좀 봐주시고 같이 견해도 나누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이응 2개 쓰시는 분, 이강윤의 오늘 팟캐스트 6월 12일 방송분부터 새로 등록되었으니까 방문해주세요. 방문해서 뭐 해야 하는지는 아시죠? 아, 이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디에 등록이 됐단 얘기인가요? 팟빵에는 그동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6월 12일 방송분부터 새로 등록이 되었다. 예, 아무튼 누군가가 애를 써주셔서 이런 거라면 그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핑공님, 건강관리 잘 하라는 말씀과 함께 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이강윤 쌤과 정승조 아나운서 아주 찰떡궁합 같다. 듣는 귀가 참 편하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들리셔서. 뉴스 내용이 딱딱한데 들리는 거라도 좀 편해지셔야죠. 궁기쁜지님도 동감이라고 해주셨고요. 큐브님, 뭐 여러분께서 건강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라에서님, 이재향님 감사하고요. 눈은 어떻게 뭐 별 뭐가 없답니다. 그냥 좀 잘 쉬고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밖에 없대네요. 애청자 기영님, 정세균계의 최재성 의원은 사무총장에 임명하면 안 되고 차라리 친노인 노영민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라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크게 웃었다. 자신도 의원들 투표로 당선되었으면서 같은 처지인 당대표를 그렇게 흔들고 싶을까?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말씀 남기셨네요. 그 할아버지 이시영 씨 독립운동의 중요한 걸출한 인물이자 기둥들이시죠. 네. 조금 누구누구의 불출마 약속을 받아오면 뭐 하겠다. 좀 복잡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던데, 어쨌거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그랬던 것은, 지금이 뭐 여당이 막 큰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생각했으면 조금
처신에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낭낭 목소리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출석합니다. 로즈님 올려주셨네요. 낭낭하긴 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뭐 목이 아니고 눈이 불편해서 그랬지만 힘이 좀 빠집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피죠.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 대표 뭐 어떻게 나가든 명예퇴진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뭐 명예롭게 퇴진시키자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뭐 7월 6일 본회의 뭐 국회법 개정안 처리 후에 한다 또는 뭐 추가 추경한다. 그 어느 게 맞습니까? 어쨌거나 명예퇴진 아닌 건 맞죠? 명예로운 건 아니죠. 일단 뭐 오늘 그 최고정전연석회의에서 이재호 의원이 그 퇴진이지 물러나는 건데 이게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퇴진하는데 뭐 명예로운 퇴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그렇게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이 명예로운 퇴진과 관련해서 뭐 상당히 좀 거부 반응, 불쾌하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을 얘기하고 있어서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뭐 오늘 내일 결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 제의 절차를 어쨌든 밟고 이제 형식적으로 매듭을 짓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며칠 생각하겠다고 해서 며칠 생각할 여유를 준 거니 그때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발단이 됐었던 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고 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실상 지금 사퇴 시점을 이 거의 뭐 마지노선을 정해놓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뭐 그 발언 내용들이나 또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당내 그 기류 이런 것들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7월 6일 날 그거 매듭 짓고 이 친박계가 원하는 대로 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일단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르스 추경 관련해서 정부 이제 7월 6일 날 이 안을 제출하겠다는 거고 7월 20일을 전후해서 이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를 이 당정 간에 협의를 했는데요. 이 메르스 추경까지 마무리 짓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가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열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대목은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와 저렇게 각을 세우고 청와대가 이렇게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아마 임기를 채우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겠죠. 임기가 내년 예. 4월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론은 오늘 뭐 내일신문 그런 조사를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전보다 지금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쪽으로 유리한 여론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 또 당내 기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뭐 분위기는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상황일 텐데 이제 이게 장기화하면 이 피로감이 커지면서 양측이 모두 부담스러워질 거고 그래서 이 뭐 영화 제목에도 있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뭐 영화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시점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상황 벌어지는 거 보면 진짜 친박계가 명분만 없는 게 아니고 이 유승민 도려내기, 이른바 유승민 도려내기를 하는 청와대나 친박계의 명분만 없는 게 아니고 네. 전략도 없고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좀 힘도 없고 굉장히 억지스럽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예. 오늘 이제 단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오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 매달 이제 첫날, 그러니까 오늘 7월 1일이죠. 첫날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이 경제 상황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데요. 오늘 브리핑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상황,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 추경 한 15도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걸로 여야가 이 본회의 일정과 함께 이 지금 이제 대체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 이런 법안들 모두 처리하기로 지금 의사일정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자마자 오늘 지금 이 의사일정 합의가 지금 전부 다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 만에 또 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국민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예. 내일 원래 국회 운영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 이게 왜 열리지 못하게 된 거냐면 청와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운영위 소관에 청와대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제 결산을 한참 해야 이제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이 9월 정기국회 때 넘어오고 이제 9월에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 심사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내일 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이제 결산안을 논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회의를 주재하는 그 자리에 청와대가 출석을 하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출석 못하겠다 불참을 통보를 한 겁니다. 아이고. 불참을 통보를 했고 이거를 조혜진 원내수석한테 통보가 왔고 또 김무성 대표 쪽으로도 별도로 이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조혜진 원내수석, 그러니까 사실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원내수석을 불러서 내일 운영위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청와대와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추경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래 참석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가 이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그 당정협의는 이제 원수철 의장이 하는 거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한 번씩 참석을 관례적으로 해왔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제는 이제 정책위 의장한테 맡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이 워낙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최근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이 정부에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당사자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친박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원유철 정책위 의장에게, 김무성 대표에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거는 원내대표 소관이니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자 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강석훈 의원이라고 또 친박계 핵심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부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였고 뭐 성대인가 어디 교수였죠, 아마. 네네네. 그래서 이 강석훈 의원을 통해서 원유철 정책위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참 짜잘하게 놉니다.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명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치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치 당정 간에 당청 간에 회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전부 마치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인 양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좀 굉장히 좀 치졸한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일 국회 운영이 열겠다고 해놓고 청와대가 열지 말란다고 해서 여당이 우리 안 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7월 6일 니네 그 제의안 붙여놓고 표결에 참여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까지 그냥 계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를 청와대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지금 발끈하면서 모든 의사일정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나서면서 이 국회가 또 공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초를 국회가 어쨌든 추경안이 처리가 되려면 국회에서 어쨌든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경안 이거 급하니까 이게 효과를 보려면 빨리 해달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청와대가 그런 청와대가 정작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이 단초를 계속 제공하고 파행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또 참 이게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유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짜잘하고 참 쪼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삐쳐가지고 말씀하는 게 맞죠. 삐쳐가지고 나 째가 있으면 나 안 할 거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삐쳐서.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가뭄도 굉장히 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거기다가 지금 그리스 디폴트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지금 세계 경제의 파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가 빨리 처리를 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맞는 말은 하면서 정작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자꾸 옆에서 이 치졸한 수를 쓰고 있는 거죠. 한심합니다. 한심해. 야당이 발끈할 만하군요. 정말 그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짜 이런 상황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참 지면에 내는 것도 참 지면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기사를 안 쓸 수가 있나요, 어디? 그렇죠. 이런 건 심하게 꼬집는 게 아니지. 매우 쳐야죠. 매우 쳐라. 정말,
뭐 양정대 차장이 잘 알아서 치시겠죠. 그 원혜영 의원 집이 그닥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주 소박한 양반이고 거기 의원들이 한 70몇 명 갔다니까 차가 한 70대 몰렸을 거고 기사에 또 수행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집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도 집들이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누가 또 러브샷도 했다는데 지금 러브샷 해봤자 국회가 또 올스톱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더 웃긴 건 예. 그러니까 겨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 그 야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서로의 판단에 네. 이 어제 이제 그 러브샷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좀 그 당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좀 마무리 짓고 어쨌든 그 국회 활동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서자 뭐 이렇게 사실 의기투합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또 유승희 최고위원이 예. 뜬금없이 이번에는 노래 아니고 딴 거 했나요? 뭐 노래는 안 했는데 어쨌든 뜬금없이 예. 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무효화시켜야 한다, 백지화해야 한다고 또 이 어깃장을 놓고 나섰습니다. 예. 도대체 좀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진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은 사실 국정을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뭐 소관일도 있겠지만 국정을 논하는 사람들인데 인간성은 좀 나빠도 머리는 정말 좋고 똑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참 한심하다 못해 좀 퇴근하기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1절만 하시죠, 그분이. 그나저나 뭐 누구 있다고 삐쳐서 저 회의 안 하겠다고 하는 적이나 뭐 어쩐다고 최고위원회에서 한 적이나 독인 개긴입니다. 머리는 인격은 뭐 어째도 머리는 좀 좋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야 상황 판단을 좀 하죠. 예, 이번 내년 선거 앞두고 IQ 검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30분 들어가기 한 40초 전이군요. 게시판도 좀 보고 한두 가지 소식도 전해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가산책에서 양정대 기자가 그냥 내일신문 뭐 여론조사 제가 조금 자세히 일러드리죠. 이미 보신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요. 대통령의 국회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것 이거 동의 못하겠다는 사람이 50.9% 그러니까 51%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짝 넘죠. 50.9% 얻으면 대통령 되고 주식회사에서는 경영권도 확보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게 한다? 그거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57.3%. 그럼 60%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초기 부실 대응한 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7.7%, 68%, 열의 7. 우리가 열의 7부터면 압도적 다수라고 하죠. 한 65% 정도만 돼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과해야 한다. 근데 메르스 터진 지금 한 달 반이 훨씬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게 첫 환자 나온 게 5월 15일인가 그렇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면 정확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사과는 그냥 이미 뭐 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 대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2.3%. 역시 반이 넘고요.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여파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확산된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72.5%입니다. 73%가 좀 안 되죠. 말 그대로 열의 7명이 넘습니다. 압도적 다수입니다. 내일 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디 오피니언과 함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이제 보기 위해서 매월 초에 정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7월 조사는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어저께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추출은 유선전화 면접조사가 46.4%, 그 다음에 모바일을 활용한 웹조사는 53.6%,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응답률은 22.6%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이 22.6%, 대개 응답률 20% 넘으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다, 이렇게들 평가하는데 응답률은 결코 낮은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에 보건 쪽은 전체 예산의 20%가 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다. 물론 그 돈 쓰임 세상 어쩔 수 없죠. 복지를 늘릴수록 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인데 복지 쪽의 영향이 너무 큰데 보건부만 따로 떼어내서 전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사실 이거 꼭 뭔 일 터지고 나서 나오는 사후 약방문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현재도 보건과 복지 떼놓으면 말이죠, 복지의 시작은 보건으로부터다. 맞지요? 건강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복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떼놨더니 또 연계 행정이 안 이루어진다, 합쳐야 된다, 또 이런 소리 틀림없이 또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렇게 바람잡기 선수예요. 차제에 보건 쪽 공무원들이 살짝 힘을 한번 썼죠. 그래가지고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지요. 그래? 전체 예산이 100원이면 보건 쪽은 20원밖에 못 쓴다고? 그래서 메르스도 커진 거 아니야? 이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 관련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5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거 메르스 같은 거 없을 때 물어보면요, 이런 걸 왜 물어? 그럴 겁니다. 이 항목이 이게 왜 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시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물론 중요한 타이밍 사건이 터지면 하는 거 맞지만 그때의 기류에 항상 휩쓸리게 돼 있다, 이런 점은 있고요. 근데 이제 메르스 부실 대응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한 달 넘게 다들 익숙하게 들어왔단 말이니까 68%가 찬성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해서 대규모로 확산됐다도 72.5%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배신의 정치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집어가지고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에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감한다가 38%, 뭔 소린지 공감 안 되더라, 그게 56%입니다. 난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약 6%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대통령이 발로 뻥 차서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그거 폐기하겠다고 그러고요. 그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느냐, 즉 위헌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33%, 위배 안 된다, 위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6%, 약 45%의
육박했고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22.6%. 사실 뭐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아리까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유례가 없는 경기 불황인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가 48.3%, 국회와 여당 원내 지도부한테 있다. 이게 41.7%, 약 42%죠. 아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합치면 7%포인트. 오차 범위를 벗어나 0.6%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쪽에 더 책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다. 무응답은 10%고요. 요런 것이 있고, 게시판을 잠깐 보고 오늘 진짜 인터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 메실 분은 빨갱이들의 무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좀 으시시하죠. 원 제목은, 다큐멘터리 원 제목은 레드 툼의 구자환 감독입니다. 뭐 항용 그렇듯이 항상 그래왔듯이 독립영화제 같은 데서 꽤 큰 상도 받고 했는데 상영관을 잘 못 잡아서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시민 모금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레드 툼에 대해서 또는 구자환 감독에 대해서 하고 싶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한 2분 40초쯤 보겠습니다. 대림타운님, 오랜만에 본방사수합니다. 이강윤쌤, 눈이 아파서 하루 쉬시고 서 이사장이 대신하셨는데 건강 어떠신지요? 아프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양정대 기자한테 좀 불만이 있으신 분 얘기 하나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이패드가 이게 뭐라 그러죠? 버그라고 그러나요? 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화면에 한 반가량이 이렇게 하얀색 블랙존이 아니고 화이트존으로 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양정대 기자는 새누리당 의원의 행태는 건조하게 브리핑하고 새정년 의원이 제1야당 의원이 말을 잘못해서 시끄러우면 국회의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던데, 청취자 입장에서는 새누리 의원들은 그냥 그런 국회의원이고 새정년 의원들은 정말 이 마지막 줄이 안 보이네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불만이다. 정청래 막말건 브리핑 때도 그렇게 느꼈었다라고 키읔 3개 쓰시는 분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제가 양정대 기자를 혼내겠습니다. 누구나 시각과 관점은 있고 그러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께서 그런 또 그 댓글을 다셨어요. 대림타운님도 동의를 하셨고, 애청자 기용님은 애정이 크면 비판도 더 크죠. 양 기자가 새정년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림타운님은 새민년은 한심하다고 참 쉽게도 얘기하시네요. 새정년. 새누리당한테는 한심하다는 논평은 잘 안 하더라. 논평 좀 공평하게 하시오, 양 기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유승희 의원, 자꾸 그러면 푼수 소리 듣습니다. 라고 오동팔 의원이 슬쩍 한마디 좀 침을 놓으셨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니 한숨만 나온다라고 소울님. 여보, 추워지기 전에 우리 의원님 눈치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라고 대후영님이 답글을 달았는데요. 원글은 글쎄님의 유승희 씨는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정치감각 수준이 아니라 눈치가 심각하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대후영님이 아주 활발하시군요. 애청자 기억님께서는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메신저 가서 소식만 전하고 우체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원조가 메신저라는 거죠. 이렇게 소식 가방 들러매고 소식 전해주고 답장 쓰면 또 와서 반에다 또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같다 했고 선아님께서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많이 불편하고 글이 잘 안 보이고 익숙하기까지 힘들던데 예, 고생할 각오는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소수 의견 이 영화가 제법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포스터를 쿠루루님 네. 영화 평도 좀 누구 올려주시죠. 대후영님이 소수 의견의 제작진이나 출연진 인터뷰 부탁한다. 아마 그 말씀이시죠? 그 화이트 존 때문에 다 안 보입니다 지금. 지금도 소리가 많이 작나요? 나사모님? 집중분석 이강윤의 집중분석에서 이름은 아마 빠질 것 같다 그러네요. 그냥 집중분석 코너로 하고 많이 기대하신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앵커님 건강 신경 쓰시고요. 안 그래도 흔들린다고 주장들도 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국민TV에 꼭 같이 계셔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방송님까지의 견해만 듣고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 아마 1, 2학년쯤 되나 보죠. 저학년 담임 선생님이 메르스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요즘 감기나 수족구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개인 위생을 잘한 그 여파로 감기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개인 위생 교육을 강조하고 강화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그게 선생님의 얘기인지 공정방송님의 견해인지는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손 씻기나 뭐 마스크 또는 위생관리 철저히 그리고 청결하게 해서 나쁠 거야? 물론 없죠. 네. 어쨌거나 메르스 여파로 감기도 좀 줄은 것 같다. 병원은 이래저래 확실히 더 안 되긴 안 되겠군요. 그렇더라도 건강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43분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큐멘터리 레드툼의 구자환 감독 연결했습니다. 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큐 영화예요. 레드툼이라는 제목도 바로 쏙 들어오진 않고 뭐 무슨 뜻인지 네네. 대강은 알겠는데 제목 설명과 함께 영화 내용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드툼은 이제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은요. 빨갱이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이 말 자체가 원래 원 영화의 제목이었고요. 네. 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는 개봉 못할 거다 해서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바꾸어서 레드툼이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빨갱이 무덤이라고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예. 네네. 예. 그 영화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한국 전쟁 초기에 그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뭐 국부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승만 정권에서 네. 그 학살됐던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학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었는데 학살이 예. 저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명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갱이들의 무덤, 그래서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활동과 그들의 죽음, 최후 이런 걸 다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빨갱이 무덤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는요. 뭐 그분들의 무덤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네. 실제로 뭐 여보세요. 들어가면은 네. 자, 지금 전화가 계속 끊겨서 들리는데 혹시 방향을 조금 바꿔 보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영화를 내용면을 들여다보면은 네. 당시 그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분들이 뭐 대다수가 농민이거나 그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이나 이념과는 전혀 무관했고 몰랐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실들인데 그 사실을 좀 역설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네. 뭐 빨갱이 무덤이라고 뭐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왜 이 영화 만들어야겠다. 내가 꼭 힘들더라도 꼭 내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동기나 오래전부터 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 그 뒷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네. 싶네요. 네. 일단 뭐 저도 이 사실을 뭐 빨리 알지를 못했었고요. 네. 제가 그 당시 2004년도인데 그 당시 저도 나이가 35, 6 정도 됐을 때 나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2004년도에 그 마산시 진전면 그 예양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로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참석했던 것들은 그 뭐 유족분들의 하소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당시 그 이제 죽임을 당했던 분들을 땅에 파묻는 부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부역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그분들을 묻었다는 그 사실을 네. 그 마을 밖에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보도유명 사건 자체가 뭐 금치되고 감추어진 사건이었고요. 뒤에 이제 유족 할머니들 만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그 한스러운 뭐 이야기들, 소망들이 뭐 그때는 제가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래 좀 친해지게 됐었는데 그분들 이야기 부탁은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좀 알게 달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뭐 그 소리 듣고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뭐 영화로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약속도 했었고요. 네. 그게 뭐 좀 동기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마 뭐 특히 다큐 영화, 기록 영화니까 극 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팩트와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네. 제작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박선은 할머니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23살 때 뭐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으셨고요. 네.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그 남편이 이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네. 그래서 한평생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사도 가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대문도 잠그지 않고, 당시 그 남편이 입었던 그런 옷들도 그대로 또 복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60년이죠. 지금 65년이니까.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보도연맹과는 다른 뭐 학살 이야기인데요. 네. 그 하계정터 잘 아시죠? 예. 예, 하동군. 그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난다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하계장터 맞은편에 보는 파출소가 있는데, 네. 그 뒤편에 있는 산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자익 척결을 위한 그 학살 장소거든요. 네. 예. 뭐 지금 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 여순 사건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이제 하동으로 와가지고 당시 그 악양 국민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을 불러놓고 인민군 만세라고 부르라고 시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철없던 학생들은 당연히 따라했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군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서모 제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하계장터 맞은편에 있는 산에서 일본도로 그 학생들을 목을 쳐서 학살한 그 장소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제 그런 사실들은 알려지지 않고 그 장소가 또 우연하게 그 한국 전쟁 때 학도병들이 인민군을 대행사 싸운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도병의 이야기만 굉장히 또 알려주고 있죠. 그렇군요. 네. 60년 전에 그 유명한 보도연맹 사건. 자, 이 작품으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상도 받으셨는데 지난 2003년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그러면 총 제작 기간과 제작비 얼마쯤 들어갔는지 장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정확히 2004년이고요. 네. 처음 이거 제가 뭐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기획을 하고
영화 제작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한 거여서 네. 제작비는 없었고요. 뭐 굳이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제 인건비 예. 물론 없죠. 네. 그리고 뭐 식대, 교통비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이제 후반 부분에 이제 돈이 좀 들어가긴 했었고요.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제작비가 얼마냐고 물으면은 글쎄 저도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예. 아니,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이 하도 힘들게 혼자서 네. 뭐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자면은 정말 처절한 사투에 가까운 환경에서 제작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작비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저 방송을 막 들으신 분께서 하나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분의 닉네임 여긴 그 닉네임을 쓰거든요. 까칠한 이주부라는 님이 5시 49분에 올렸습니다. 거제에서 이거 미리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없는 세월호의 또 다른 이름 같았습니다. 다큐로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우리 구자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랬고요. 레드툰 네, 한 말씀 하시죠. 뿌듯하실 텐데.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영화를 그렇게 또 좋게 보고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예. 뭐 들어서는 뭐 감사할 뿐이죠. 또 이분께 아주 재치 있게 그 시의 적절하게 세월호까지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제 뭐 그 식대다 뭐 내 인건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거 말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제작 과정 중에? 일단은 2004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사실 국민보도이행 이 단어 자체가 금시되고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유족분들도 숨어 있고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 당시 뭐 이제 학살 장면을 목격했던 분들이나 그 장소를 또 시신을 매장하는 부역을 했던 분들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언을 받아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매장지를 추정되는 매장지를 뭐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장지를 목격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인근 마을 자체를 사사시 훑다시피 또 그렇게 막 발품을 팔아야 했었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전히 아마 독립영화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레드툼이라는 소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영관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스크린이나 잡아놨습니까 지금? 오늘 2군데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14개소 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네. 네. 서울에서는 서울극장도 잡았다고 어느 청취자분께서 써줬는데 맞죠? 네, 인디스페이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인디스페이스. 네. 네. 대후영님은 자 인터뷰 때 꼭 물어주세요. 레드툼 어디서 상영합니까? 서울 살지 않으면 보기 힘들어요. 이러셨더니 예술의 전당포님이 레드툼 상영관 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7월 9일 전국 동시 개봉. 서울은 네.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마리랑 시네센터, 부산은 네. 영화의 전당 등등등 해서 광주는 광주극장 7월 20일 이후 2회 내지 또는 3회 두세 번쯤 특별 상영하겠다 이거고 전국 각지에 거의 그냥 한두 군데씩 아까 지금 16개라고 그러셨죠 상영관이 스크린이? 지금 14개 14개? 광주극장은 빼고요. 예. 시기적으로 이제 개봉으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특별 상영이니까. 그래서 14개소 예. 네. 자 이제 개봉이 한 8회쯤 남았는데 다음 주 9일 목요일인데 네. 이렇게 상영관 잡기 힘든 이유가 극장 측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가 야, 너 그런 영화 걸면 니들 세무조사하고 좀 피곤할 거야? 이런 압력을 요즘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영화 소재가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는 뭐 인권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로 접근했지만은 얼핏 보면은 이게 또 인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지금 대형 극장들이 이게 상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논리가 네. 들어간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유들이 네.
관객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예.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접하는 상업 영화들 네. 이 제작비를 제외하고 아마 15억 정도 평균 이상 홍보 마케팅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독립영화하는 사람들은 제작비도 없는데 그 돈으로 영화 몇 편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독립영화. 그렇죠. 그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 영화관 쪽에서는 네. 홍보 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사람이 들겠느냐. 더군다나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재미보다는 예. 뭐 다른 의미를 어두운 또 영화들이 많고 예. 그래서 뭐 관객이 없을 거라는 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였죠? 갑자기 원앙 소리. 예, 물론 뭐 그건 이제 소재나 주제는 많이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든가 그런 거는 좀 아무튼 힘들게 거의 수작업에 가깝게 또 거의 그냥 초반 작업을 혼자서 전국을 누비면서 말 그대로 답사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해오신 거니까 그동안의 노고를 다 함께 좀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구 감독님 같은 분이 실패하지 않아야 후배나 다른 동료들이 또 힘을 얻습니다. 저희도 기회되는 대로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애청자 기영님 질문 하나만 짧게 묻죠. 네. 5시 52분에 올리시는데 일본도로 학생들의 목을 뱉다는 그 서모 대위가 서종철 육군 참모총장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기사를 서자도 쓰지 않고 모 대위를까지만 쓰고 이름만 썼는데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서종철 대위 맞고요.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현재는 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의 아들이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요 바로 앞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맞습니다. 장관. 맞지요? 네네. 맞습니까? 맞지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저 잘 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감사했고요. 말씀보다는 그동안의 노고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툼을 만들어서 7월 9일 날 전국 동시개봉이라고 해봤자 16개 극장밖에 안 됩니다만 14개 앞두고 있는 구자환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주변에서들 형편이 되시면 이제 메르스도 많이 좀 한풀 꺾였다고 하니까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프지만 피해가서는 안 되는 게 있겠죠. 네, 이강윤 앵커 뉴스케이스 뵙겠다. 그리고 뉴스케이 코너명을 시사 토파보기로 하는 거 어떠냐. 그 제안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바쁘셔서 댓글은 못 다셨지만 청취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